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상당히 강한 어떤 기조였는데요. 오늘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완전히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완전 자율 주행 차를 2025년까지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어떤 스케줄인데요. 그만큼 애플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부품단에 그런 어떤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비롯해가지고 LG전자도 이제 급등했죠. 삼성전기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신미래 트렌드 기술의 어떤 밸류체인 상에 중간재들을 많이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에 크게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강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엔터 이런 업종이 수급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쪽에 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어떤 차익 실현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작용했고요. 그런 자금들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전기전자 섹터라든지 또 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을 또 급등시키고 그 이하단의 어떤 종목들도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문구를 달았는데, 과도하면, 내리게 돼 있고, 또 과도하게 또 내려져 있으면 또 오르게 돼 있고 하는 게 또 시장의 좀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각광받고 이제 흥분해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랫단에서 소외돼 있고 저점을 계속 기고 있는 그런 쪽이 제가 볼 때는 안정성 면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업세이드를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IT 반도체 반등 흐름 그리고 바닥을 기고 있었던 LG전자, 삼성전기의 어떤 강세는 큰 또 의미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부분 또 현명하게 짜질 수 있도록 또 도움되는 내용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죠. 코스피 지수 0.8% 올라서요. 29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오랜만에 많았네요. 430 종목이었고요. 상승 종목 수. 그리고 코스닥은 0.89% 비슷하게 상승했죠. 1041포인트로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전고점 다다르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13조,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300종목 가까이 많았던 800종목 이상이었습니다. 수급도 두드러진 수급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흐름이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은 각각 2,300억대, 700억대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700억대 순매수. 기관은 똔똔이네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700 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수급도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들 그리고 고객 예수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들 보였고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좀 빠졌네요. 되려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빠진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그냥 약간 혼조권 그래도 플러스권 나스닥하고 S&P가 만들어졌고 다우는 약간 좀 빠진 어떤 흐름. 니케이 증시 오늘 0.5% 상승, 항생 0.7% 약세. 대만은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와, 이건 정고점인데요? 대만이 유독 강하네요. 반도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 1% 상승하면서 그래도 아시아권 증시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기술적인 흐름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일선 좀 회복하는 흐름 전개됐고요. 박스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 부근 다다르는 형태 되고 있죠. 워낙 이제 강하고 여기에 바이오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고점 돌파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코스닥 중심이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약업종 지수 차트도 여기서 저점을 좀 형성하는 형태. 의약품 업종 지수 오늘 3.8% 상승하면서 오늘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시총 제일 큰 바이오 섹터 전부 모두
강세. 삼성바이오 6% 상승, 셀트리온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으로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문화 쪽, 엔터라든지 뭐 콘텐츠, 게임, 뭐 NFT,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인데, 이쪽은 최근에 가파르게 이제 여기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약간 좀 고점의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손들의 차익 실현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게 오늘 좀 감지됐거든요. IT 바이오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입각해서 이쪽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어떤 관점으로도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급도 이제 그런 흐름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에서 1,600억, 기관도 1,600억 같이 순매수했네요. 그리고 의약품에서 외국인 840억, 기관이 48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화학 섹터 쪽, 2차전지 쪽은 차익 실현을 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서 오늘 IT하고 바이오가 시장을 좀 견인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도 IT 쪽에 대한,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IT 쪽으로 상당한 수급의 이동이 좀 보여졌다. 시총 상위주들 리스트 쭉 보면요. 삼성전자 1.4%, SK하이닉스도 1.3% 강세로 이제 마감하면서 시장보다 반도체가 강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의 영역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1.7% 강세. 뭐 엔비디아 뭐 폭발적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선포를 이제 발표는 아니죠.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좀 조정이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 엄청 강했네요. 6% 강세. 이재용 부회장이 모더나하고 만나는 부분일까요? 뭐 어쨌든 CMO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계약 금액을 좀 늘리는 그런 뭐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 2% 상승. 그리고 오늘 뭐 2차전지는 좀 약세였네요. LG화학이 2% 약세였고, 삼성 SDI도 이제 오늘 약보합 정도. 현대차가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그 자사주, 5천억 자사주 매수 소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로는 어제 3% 올랐는데 오늘 장 마감은 2% 상승이네요. 어쨌든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도 0.8% 상승, 현대모비스도 0.6% 상승. 오늘은 뭐 애플카 이슈가 가장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LG전자가 뭐 어쨌든 그 애플하고도 뭐 접점을 갖고 있는 뭐 마그나하고 같이 합작법인 만들어가지고 뭐 파워트레인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에 뭐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결국은 블룸버그에 이제 애플이 4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 보도가 아주 이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죠. LG전자는 지난 7월달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CEO가 애플을 위한 차량을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LG 그룹이 꾸준하게 이렇게 또 애플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유로서, 근거로서 좀 작용되고 있다. 오늘 기관이 60만 주를 순매수했네요. 와, 엄청나네요. 워낙 이제 바닥권에 있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라도 빵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오늘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이니까요. 돌파 갭이죠. 갭 상승 돌파했는데 이걸 장대 양봉으로 유지시키고 거래까지 터졌다. 이건 돌파 갭으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형태의 패턴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뭐 이런 모멘텀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어쨌든 돌파 갭 뒤에 조정받다가 오늘 확실하게 장대 양봉 추세를 전환시키는 형태. LG도 LG전자의 상승에 발맞춰서 2%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LG노텍 빠뜨릴 수 없죠. 예, 최근에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LG노텍도 1%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 굉장히 강했고, 셀트론도 3.7% 상승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3%대,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3.7%, 그리고 IT 바이오 대표주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HLB도 7% 상승을 했는데요.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 예, HLB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베트남 나노젠과 함께 이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 인수 MOU를 체결했는데요. 최근 이제 베트남에서 요거 이제 승인을 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률이 좀 높았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뭐 반도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뭐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서 또 상승세 같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는 오늘도 상승이네요. 뭐 거침없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셀트론 제약은 2% 상승, 에코프로 비하면 3.7% 약세로 오늘 2차전지 쪽은 좀 약세였죠. 에코프로도 2% 약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약세로 오늘 게임주들 약세였죠. 분위기 자체는. 그리고 위적 스튜디오도 이제 오랜만에 약세해서 이거 떨어지면 거침없는 하락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컴투스 4.6% 약세로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이제 전체 분위기입니다. SM도 2% 빠지고 JYP도 5% 빠지고, 이건 어느 정도 큰 손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큰 손들의 어떤 차익 실현 내지는 이탈이 만들어낸 하락이다. 좀 보여지고요. 디어유도 오늘 3% 약세 흐름입니다. 데브시스터즈 게임주 6.7% 약세,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대장주 격이죠. 2.6% 약세. 오늘 TCK 반도체 쪽이 굉장히 셌네요. TCK 14% 강세, KMW 9.9% 강세로 메타버스의 마지막 조건 관문 하드웨어 그리고 5G라는 어제 이제 리포트 내용 제가 체크해드렸죠. ST팜 7% 올랐고요. 메지온도 3.6% 올랐고, HK 이노엔 4% 상승으로 오늘 바이오 정말 셌습니다. 원익 IPS 2%, LX 세미콘 2% 상승으로 반도체 역시 셌고요. 솔보렌 5.8%, 리노공업 9.7%, 우상향 패턴에 최근에 조정을 벗겨내는 그런 강력한 상승 이어가네요. 오늘 진짜 셌네요. 알테오젠 1.4% 강세. 반도체 쪽 좀 SFA도 4% 상승. 기조 흐름. 하나 머티리얼즈 7.6% 강세.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 반도체가 진짜 셌네요. 제가 좀 많이 강조했던 DDR5 관련주로서 이제 ISC도 10.8% 강세. 정말 셌네요. 그래서 유니셈도 7% 강세, 반도체가 완전히 오늘 시장은 압도하는 그런 흐름. 게임주 웹제는 7% 약세. 그리고 이제 올릭스가 9% 상승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유전자 간섭 업체 큰 딜 인수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올릭스 9.4% 강세, TNL도 7% 강세,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2% 강세, 바이젠셀도 6% 강세. 오늘 뭐 강한 흐름들. 그리고 딥노이드 최근에 뭐 의료계 쪽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3.5% 강세. AI 기업 뷰노도 3.4%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날은 NFT 관련주로서 와우 그냥 슈팅 날리네요. 이제 막바지 이제 수급 끌어내려는 일반 개인들 막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크리스
FNC 골프웨어 업체 9.7% 상승으로 최근에 실적 나오고 뭐 뒤지부진 하던데 올려치는 형태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하이브 2.9% 빠졌고 뉴도 6% 빠졌고 콘텐츠 쪽 약세, J 콘텐트리 2.7% 약세,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 증권,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4%대 약세로 블록체인 쪽에서도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3.7% 약세로 어느 정도 큰 손들 수급이 빠져나가는 형태, 게임빌도 3%대 약세로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노코 무중 소식 뒤로 급등하는 형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확실하게 매집했네요. LG 넥스원은 대규모 계약 가능성 열려 있으면서 12% 강세로 정말 무서운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 계열도 좋았죠. 만도 2% 상승, 현대글로비스도 2.2% 강승, 그리고 MC넥스 최근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0.48% 강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네요. DLENC, DL건설, GS건설 최근에 좀 빠지는 형태인데요. 내년을 바라볼 때는 나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삼성물산 1.3% 강세.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죠. 오늘 뭐 IT 바이오가 장악을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DB하이텍 오늘 굉장히 강했죠. 파운드리 쪽에 뭐 최강자 7%, 카카오뱅크, 두산중공업, KC 와 20% 급등이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페이스북 이제 지금 메타로 바꾼 회사 이름 메타로 바꿨는데 페이스북이 OLED 관련된 인력들을 계속 이제 수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OLED 기업들 강세를 오늘 이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IT,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수급이 좋았고 코스닥 넘어가면 여전히 NFT 쪽이 좀 강하네요. 보니까 FSN 오늘 오전에 리포트 이제 멤버십 분들 올려드렸는데 상한가를 쳤죠. 51억 수급 들어왔고 NFT 이제 관련주로 새롭게 좀 부각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CJENM 뭐 이런 것들,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도 수급이 좋았고 OLED 관련주 중에서 뭐 BH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뭐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쪽, TCK, SNS텍 이런 반도체 기업들, 셀트론 헬스케어 모처럼 이제 수급 오늘 90억 쌍거리 들어왔네요. 서진 시스템, KMW는 아니죠 이게. 이렇게 들어왔고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쪽 많았고요. 평소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별로 없네요. 오늘 수급은 코스닥 쪽엔 두드러진 어떤 흐름은 아니었나 보네요. 이번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볼까요? 코스피 쪽에서 IT 쪽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SK하이닉스, DB하이텍, LG전자, 이노텍, 삼성전기, 그렇죠? 이미 이제 오늘뿐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IT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게임주가 좀 여전히 NFT, 메타버스 이번 주 여전히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뭐 OLED 관련주, 이녹스 첨단세 OLED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슈 체크로 보면 이제 오늘 애플이 가장 이슈였죠.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르면 25년에 이제 출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익명의 소식통으로 이제 인용 보도를 했고, 테슬라도 이제 완전 주행차 출시는 이제 몇 년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 구도로 좀 시장에서 좀 인식하는 것 같고, 그만큼 오늘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많죠.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OLED 관련주들 뭐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요인이 요거라 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하드웨어 다운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으로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높은 해상도와
저지연 속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고차원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은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OLED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는 이런 메타버스의 흐름들을 하드웨어 단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LED 최강자, 최강국은 한국이죠.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수주 가능성들이 한국 업체들, 삼성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쪽에 따른 어떤 밸류체인 부품 소재 기업들에게 오늘 이제 모멘텀을 좀 제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캐스트와 스마트 글래스 등의 디스플레이로 OLED 적용을 확대할 걸로 보인다. OLED는 LCD 등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영상 반응 속도가 빠르고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서 VR 기기나 스마트 글래스에 최적이지만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 대신 OLE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OLED 탑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LED 분야에서 선진국인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다양한 협업도 기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강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OLED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한국은 지난해 세계 OLED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85% 점유율을 차지한 선두 국가이기 때문이라 보여지고요. 페이스북이 OLED를 직접 생산하진 않겠죠. 근데 그 전문 인력을 갖고 있어야 그 하드웨어 설계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자들을 좀 채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구매도 한국 업체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결국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LED 관련주들 보면 덕산 테코피아 오늘 11% 급등했죠. LG전도 이제 OLED TV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장비 업체로서 이제 피롭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에로티 베큐ම්, 선익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장비 회사죠. AP 시스템도 장비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로 이제 덕산 네오록스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재 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재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좀 모멘텀을 좀 받는 흐름들, PI 첨단 소재도 이제 OLED 관련된 소재 회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최근에 발동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론 관련된 기사인데요. 올해 레키로나 등 개발에 3,200억의 R&D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규모죠. 다른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이제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R&D 비용을 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매출 1조 원대 상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R&D 비용을 보면요. 올해 3분기 누적입니다. 셀트론이 3,200억, 대웅제약도 많이 썼네요. 1,300억, 유한양액 1,200억, 녹십자도 1,100억, 한미약품 1,100억, 종군당 1,1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적게 썼네요. 660억. SK바이오사이언스도 560억. 그래서 셀트론이 압도적인 R&D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3분기 누적 대비해서도 3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미래 투자에, 그리고 어떤 신약이나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들을 좀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번에 이익단으로 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R&D 비용 낮추면 이익단으로 올라오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셀트론은 이제 가장 국내에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와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컨센보다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 추세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면 우리가 네이버를 바라볼 때도 비슷하죠. 네이버가 R&D 비용만 좀 줄여도 사실 이익단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수익과 더 큰 가치 증분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셀트론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호적으로 뭐 가볍게 지나가는 뉴스 이슈였겠지만 중요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 정리, 그리고 이제 종목들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네요.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정 섹터군만 그냥 주구장창 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큰 손들의 메이저 수급들의 이제 수급의 좀 이동이 감지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또 다음 주 또 연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달도 차면 기웁니다. 항상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안 좋기만 할 리도 없고, 그게 이제 유망하다면 때는 또 오기 마련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주말 잘 충전하시고, 또 저도 1시간 동안 제가 토요 강좌 영상 또 만든다고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좀 힘이 좀 빠지는데요. 어쨌든 뭐 주말에도 올려드리는 영상 잘 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